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도를 보여드렸죠. 경기도 지역의 지도인데요. 자, 여기 지금 이제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곳에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북동에 지난주에 그 있는 해시태그로 10개를 공부를 했었죠. 음, 여기 지역 중에서 번호로 네. 얘기하면 몇 번째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지난 200? 시간에는 230에서 239번까지 49번. 240, 240에서부터 249번 49번. 249번까지. 네, 그래서 음, 여기가 40, 이제 240에서 249 10개인데 40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비싸고. 40. 뱃사공이죠. 그러면은 그 뱃사공이 이제 갔던 그 장소를 우리가 기억하면 될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240에서 249번에 해당하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 아이고 우리 자꾸 화면이 우리 제가 하남 광주 꺼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구리, 하남, 하남 광주예요. 광주 예, 이 구리는 조그만 해갖고 잘 글씨가 아주 작은데 음. 여기 세 지역을 240에서 249로 본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공부를 할 때 그 이렇게 링크를 시킨 것을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240에서 249는 결국에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뭐랑 같아요? 음, 이게 조금 제 질문하는 의도를 알으시려나 모르겠는데 40에서부터 49번까지 49번까지나 같은 해시태그를 갖는 거죠. 네. 그 논리로 하자면은 또 뭐랑 같을까요? 140에서부터 49. 149번까지도 같은 논리이겠죠. 해시태그는 다 음, 같겠죠. 음.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대전 지역이어서 대전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로 하면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번호로? 840번째. 840에서부터 849번에 849번. 해당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 출발은 여기가 기본일 것 같아요. 40에서 49. 이게 어디 지역일까요? 동작구. 예, 예. 서울의 동작구예요. 그러면 동작구는 이게 강남일까요? 강북일까요? 하남이에요. 강남이겠죠? 예, 우리가 네.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그 가장 기본으로 치는 데가 어디였었냐면 서울에서 강남 지역을 100개 번호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음, 제일 처음에가 이제 일자산 허브 천문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가게 된 것이 바로 이 동작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다시 좀 볼까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조금 지겹다라는 생각도 들 텐데 지금 우리가 서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를 약화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0번부터 199번까지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물질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아래쪽으로가 뭐예요? 강남. 네, 강남구. 강남 지역인 거예요. 여기 있는 강남구랑 강남 지역이랑 이게 음, 혼동하시면 돼요. 우리가 강남 하면 항상 여기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 여기 강동구에서부터 이쪽 강서구까지 이 밑에를 다 뭐라 그래요? 강남 강남. 지역이에요. 강남구. 강남 지역. 여기만 긴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마포구에서부터 용산구, 광진구 해갖고 이 위에 지역을 강북 강북구. 지역이에요. 북. 강북 지역. 이게 강북 지역도 실제 강북구라는 구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강남 지역도 강남구라는 구가 있어요. 예, 이렇게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 그림으로 보자면 이 강을 한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남쪽으로는 강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 지역은 번호가 0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9번까지. 9번. 네, 0번부터 99번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지역은 몇 번부터예요?
강북 지역은 몇 번부터일까요? 200에서 299? 왜 200으로 갈까요? 100에서 199번. 그렇죠. 100에서 199번. 199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100에서 199 요거 떼면은 뭐예요? 얘랑 같은 거죠. 0번에서 예. 그죠? 100에서 네. 199. 그러니까 100에서부터 199는 이 서울 지도를 볼 때 이쪽이잖아요. 위쪽. 그죠? 그리고 강북지. 이 아래쪽이 0에서부터 99라고요. 이제 여기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하겠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이거를 보면서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0에서부터 99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 지역에 좀 전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화면을 이제 또 바꾸기 어려웠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구리, 하남, 하나, 광주. 광주라고 했죠. 이게 옮겨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구리, 하남, 광주였었어요. 이 구리, 하남, 광주가 몇 번 되냐면 240번. 240번에서부터 240. 249번이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됐는데, 여기 갑자기 0에서 99, 100에서 190 가다가 왜 200에서, 240에서 249냐? 자, 요것도, 여기랑 연결시킨다면, 그럼 240에서 249에서 이 자를 떼면은 뭐가 돼요? 40에서 40에서 49. 49번인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강남 지역에서 40에서 49는 어딜까요? 동작구. 예, 여기 동작구가 동작구. 거기에 해당이 돼요. 동작구. 여기가 40에서부터 49번이에요. 49번. 그러니까 구리, 하남, 광주랑 같은 어떻게 보면 자매 계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강북 지역에서도 있겠죠. 강북 지역에서는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이 같은 똑같은 30. 해시태그를 갖는 데가 140. 예, 140에서부터 어디까지? 49번. 149번까지. 9번. 예. 자, 40에서 49나 140에서 149나 해시태그는 어때요? 똑같아요. 같죠. 여기 240에서 249도 어때요? 해시태그는 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지역만 다른 거죠. 그래서 네. 40에서 49는 어디라고요? 여기 동작구. 하남, 동작구에서 광주.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140에서 149는 어딜까요? 오상구. 예, 여기 동작구랑 마주보고 있는 요 용산구예요. 용산구. 용산구.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이제 200에서 249가 구리, 하남, 광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하남, 광주 중에서도 예, 구리, 하남, 광주 이 세 개 지역에서 10개의 그런 유명한 장소들을 뽑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240에서 249나 140에서 149나 40에서 49나 전부 다 해시태그는 뭐예요? 똑같아요.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40의 해시태그는 뭐였어요? 뱃사공. 40, 뱃사공. 그죠. 뱃사공. 40이었잖아요. 40. 그래서 뱃사공, 처녀 뱃사공, 뭐 이런 거. 우리 노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1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이죠, 미사일. 우리, 지금 뭐, 핵 같은 거 개발해서, 북한에서 막 그런 그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런 저기를 했는데, 어쨌든, 미사일 할 때 41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미자를 붙여갖고, 이제 그런 걸 연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42는요? 사일. 사일. 예, 우리 이제 사일. 유명한 가수 싸이를 생각할 수 있죠. 싸이지만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 싸이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3은요? 제주 4차. 43은 제주 4.3 사태라는 우리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연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4.3 사태와 관련된 어떤 유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스토리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4는요? 사사. 예, 사자가 두 번 겹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죽는데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또 죽여. 예, 하여튼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사사. 그런데 꼭 죽음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다른 의미도 있어. 개인지도 뭐 저기 어, 기술전수. 우리가 어떤 훌륭한 스승들한테 뭔가 교육을 배우는 거. 전수받는,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라든지 또는 악기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럴 때 개인지도 받잖아요. 그 개인지도 받는 것을 사사라고 하잖아요. 사사. 네. 그때도 몸은 똑같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44번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같이 연결시켜 주면 돼요. 그 다음에 45는요? 사오정. 사우정이라고 했죠, 사우정. 네. 그래서 사우정이 좀 엉뚱한 캐릭터니까 그 45번이 있는 데는 항상 그 엉뚱한 그 캐릭터인 사우정을 연상하면서 그 장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6번은요? 사육신, 사육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장소랑 그 해시태그랑 같은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가 지금 얘기한 46번. 사육신공원, 네, 사육신 공원이 있다고 그랬죠. 사육신 공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동작구에 있어요. 예, 여기 동작구에 있어요. 동작구에 46번에 네, 사육신 공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47번은요? 사치하는 사치. 된장이요. 47번은 그 해시태그가 사치스런 된장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치와 관계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해시태그를 갖고 여기 그러니까 불이 하나 광주인 240에서 249에도 그런 스토리라고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실제 그 장소로는 일본 그 위안부 전시관이 여기 247번에 있거든요. 일본 위안부 그 위안부들이 뭐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제히 그 지배를 받아서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이거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어, 일본 위안부들이 이게 뭐좀 사치스럽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럴 수도 없었겠죠. 뭐 그 당시에 어떤 저기를 지배를 받으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데 일본군 그 위안부 전시관이 이 부리하남 광주 이 지역에 있어요. 그 다음에 48은요? 사파리요. 48 해갖고 사파리 이걸 우리가 저기 연상을 지었죠. 사파리는 뭐예요? 동물들. 동물. 동물들. 그 우림 지역에 사는 그 동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집. 뭐랄까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파리 지역을 갖다 이렇게 다닐 적에는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지만 굉장히 사파리다녀. 철망으로 막 이렇게 감싼 그런 차를 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사파리가 조성된. 그래서 여기 48번이라고 하는 데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또 48번이 있겠죠. 어딜까요? 기덕사, 지덕사라고 하는 양녕대군 묘가 있는 곳이 바로 48번이에요. 자, 양녕대군 묘를 거기다 썼는데 그 묘를 뭐랄까 묘에 이제 사파리가 조성이 됐다 이렇게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는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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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고, 야구. 사구잖아요. 사구. 사구는 그냥 발음 나는 데 사구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고, 죽을 사자에다가 아홉 구자 써서 뭐 그런 뜻도 있을 거고, 어, 모래한다. 머리한다. 모래 언덕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사구가 그게 생각이 났네요. 우리 저기 불교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난 다음에 49제. 49제 되잖아요. 그거하고도 또 연상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직접 적용은 안 했었는데, 49제 우리 많이들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직 토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 죄를 지내는 데도 많잖아요. 49제. 근데 그거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보니까 공교롭게 다 죽음과 연관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49 하면은 그런 그 야구 경기에서 또 볼을 갖다가 맞았을 때 타자가 맞았을 때 이제 살아서 나가는. 실제로 저기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진 않고 이제 볼을 갖다가 이렇게 타자가 아니 투수가 잘못 던졌기 때문에 이제 1루까지 그냥 가는 그런 규칙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40회에서부터 49까지 이렇게 쭉 해시태그를 전 시간에 한번 제가 쭉 훑어드리면서 했는데 지금도 다시 또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을 더 좀 혼란하게 했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부터 막 0에서 99, 100에서 199 하더니 또 240에 249에 140에 149, 40에 49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다 결국에 그 기본적인 해시태그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지역은 240에서부터 249라고요. 여기가 바로 구리, 하남, 광주라고 하는 곳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구리하남 광주에서 여기 공부를 할 때 같은 이 40에서 49대 지역, 여기 140에서 149 지역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더욱 좋다면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740번부터 749번. 여기는 어딜까요? 그냥 우선 도로만 얘기하면 충북, 여기, 700으로 시작했으니까 충북, 네, 충북이겠죠. 충북. 충북인데 충북에서도 어딜까요? 잘 생각 안 나시겠죠? 힌트를 드리면 인천, 뱃사공이 여기 지금 40이니까 뱃사공이죠. 인천, 예, 예, 진천인데 그 740번이 어디예요? 김유신 탄생지. 예, 맞아요. 김혜신 탄생지였어요. 화랑천이라 하고. 그 김혜신 탄생지인데 그래서 김유신이 원래는 뭐 신라의 훌륭한 그런 장수고 저기 했지만 원래란 말은 뭐 하지만 우리 이 내비게이션 스토리와 연결한다면 김유신이 처음 태어났을 때 직업이라고 할까 뭘까요? 발사고. 태어나자마자 무슨 뭐 배를 저었겠냐마는 그냥 우리 이 스토리하고 연결시키면은 김유신이 뱃사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랑 그 김유신이 태어난 곳이 이제 신라 때 유명한 장소니까 신라의 어떤 지역일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진천에 그 김유신 그 화랑천이 있어요. 거기가 김유신 생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유신의 그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뱃사공, 뱃사공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는데 지금 740에서 749는 실자만 보면 충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자를 보고 40에서 49를 보면 여기가 바로 여기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가 진천이라는 걸 아이고 진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천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거 있죠? 사자성어. 생거, 진천, 진천. 그죠. 생거진천, 사거용인. 사거용인. 예, 예. 그래서 생거진천, 사거용인 할 때, 그때도 이제 진천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머리를 더 혼란시키면, 840에서 849도 같은 친구겠죠. 대전. 같은 이웃일 것 같아요. 어딜 거 알까요? 여기는? 서산, 태안, 서태안, 네. 서산 태안이 바로 840에서 849예요. 그럼 840 처음 여기는 뱃사공이 있겠네요? 어딜까요? 태안, 설리포, 신호원. 예, 맞아요. 천리포수목원. 그 천리포수목원들 가보셨을 거예요. 안 가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그 대전 충남 지역에서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천리포수목원. 원래 그 우리나라에 그 전쟁 그 6.25 때 저기 해갖고 이렇게 온 병사가 그분이 이제 그냥 여기 한국에 남아가지고 귀화를 했다고 할까? 이름도 바꿨어요. 그 이름이 밀러시였는데 민병갈. 예, 그래서 민병갈이라는 원래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그 고친 거예요. 개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고 이래갖고 수목원을 조성을 했어요. 거기가 바로 천리포 수목원이에요. 그래서 이 천리포 수목원을 거기다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 외국 사람이 이렇게 온 거죠. 밀러시라고 하는 분이 뭐를 타고 왔을까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뱃사공이에요. 그래서 천리포 수목원이 그게 몇 번이라고요? 840번. 예, 여기 지금 840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840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막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막 하니까. 근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도 이런,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최근에 여러 가지 공부 스타일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사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막 굉장히 뛰어넘잖아요. 어떤 단계를 차츰차츰 밟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링크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 데서나 막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그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우리가 여기 뭐 서울을 어디 가겠어요? 지금 다 각자 집에서 있지만 뭐 안 갔어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라도
내가 궁금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쳐보면 이제 그것에 대한 안내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세상의 지식이 예전에는 어떤 그곳에 계속 종사하고 전문적인 그런 것들에만 했던 사람들이 소유물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고 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식의 그 양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그 해시태그 하나만 갖고 막 이렇게 전국을 다 돌지도 못했어요. 지금 서울 그 강남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기 북동 지역, 그 다음에 충북,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전 충남했지만 여기에 이제 뭐야 경상북도도 있을 테고, 경북도 있을 테고, 경남도 있을 테고, 전북, 전남 다 한다면은 막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다 이렇게 하나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예, 너무 지루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불이하남 강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거를 열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리 하남 광주인 이 지역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리 하남 광주가 240번대 지역인데 우리가 여기에는 240에서부터 몇 번까지예요? 245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해시태그 지금 한 개씩 훑어봤고 전 시간에 처음 했던 거를 지금 조금 더 확장시켜서 다른 지역과 막 같이 생각하면서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240의 처음 출발지가 여기겠죠? 남한산성. 자, 남한산성과 뱃사공과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산성인데, 예, 남한산성이 이제, 뭐야, 광주에 있죠? 광주에 있는, 그래서 선조 때, 그 임진왜란 때, 이제, 난을 피해가지고, 그 임금님이 이쪽에 가서 이제, 뭐랄까, 그, 거기 안에 이제, 계셨던 거죠. 이 남한산성. 그리고, 그러니까 수도를 지키는 그런 곳으로 이제 있었던 부분인데, 이 남한산성 밑으로 강이 흐른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내라든지, 뭐 조그마한 그런.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뱃사공이 뱃사공이. 물을 젓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연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그 남한산성이 240번인데, 그 남한산성 밑에 이제 그 강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뱃사공들이 이렇게 노를 젓고 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시고, 그러면 저기 그냥 40번, 서울의 40번은 어딜까요? 성실대학교 음. 기독교 박물관. 예,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이 바로 40번이에요. 자,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은, 그러니까 기독교 박물관이 거기에 이제 만들어질 때 사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성이 됐을 텐데,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요를 타고 왔다고 생각할까요? 배를 타고 예,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뱃사공이 돼서 우리나라에 문물을 전한 거예요. 이 비슷한 스토리로 아까 뭐 연결했어요? 좀 전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막 배 타고 이렇게 막 왔어요. 태안 대철리포 그죠? 승무원. 태안 천리포 서무건이 말씀드렸죠? 거기도 그 외국인이 그 민병갈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고쳤는데 그분이 원래 밀러시였는데 그 밀러시가 이제 거기에 조성을 한 건데 밀러시가 거기 천리포는 더군다나 바다하고 가까워요. 네, 바다 바로 옆이죠. 그 서해 바다. 거기에 이제 수목원을 세운 거잖아요. 거기도 바로 40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태안 천리포 수목원은 40번 중에 무슨 40번이에요? 840. 840번이에요. 충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충북 진천에 김유신이 태어난 곳이 있어요. 거기가 몇 번이에요? 740번. 740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유신을 직업은 뭐라고 본 거예요? 백사번. 뱃사공. 뱃사공으로 본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을 분이 있어요. 무슨 김유신이 뱃사공이냐고.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여기 그 기억법의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0번 했고요. 그래서 남한산성, 140번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140번. 어딜까요? 140번은 서울의 구로 치자면 무슨 구일까요?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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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용산구예요. 맞아요. 용산구예요. 용산구인데 좀 애매하긴 하는데 용산구에 유명한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뭐 유명한 데가 한두 가지 데가 아니죠. 지금 뭐 대통령실까지 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남산 여기에 남산타워가 있어요. 타워. 남산이 용산구다 이제 그 좀 행정구역이 애매한데 하여튼 남산타워가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없이 얘기할 때 140번이에요. 이게 거기에 남산타워를 제가 그 블로그에 쓸 적에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이. 이 남산타워 밑에다가 막 약간 그 강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에 뱃사공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을 해놨거든요. 그 블로그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 장소를 기억을 140번으로 하셔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뱃사공과 연결된 것을 지금 한 거예요. 예, 진천도 그랬고, 여기 남한산성. 이게 남한산성에 뱃사공이 있는 거랑 서울에 용산구에 남산타워에 뱃사공이 있는 거랑 조금 약간 같은 남한산성이니까 산에 있겠죠. 그 남산타워도 남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이제 뱃사공이 있다라는 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이 장소를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남한산성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1번. 40번 미사일. 41의 해시태그는 미사일이잖아요. 미사일. 예, 여기 지금 미사일. 구리 하남 광주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장소로는 구리에 해당이 돼요. 구리. 구리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 철기 문화 이런 것들이 흔적이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리는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굉장히 문화적인 가치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여기에 예,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유물 같은 게 출토되고 해서 굉장히 예, 뭐랄까 이제 그런 걸 조성해서 지자체에서 잘 활성해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엮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리예요. 그래서 구리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41번.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니까 뭔가 연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도 만들 수 있겠죠. 예전 같으면. 근데 여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미사일.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대장간과 미사일과는 아주 무관하다고는 못하겠죠. 무기 만들었어요. 예, 대장간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무기들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2번이요. 242번이에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는 광개토태왕 광장이에요. 이게 큰 그 광개토왕을 그 왕비를 상징하는 큰 돌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와서 공연한 거예요? 싸이가 왔어요. 싸이가 와서 여기서 공연을 한 거예요. 싸이가 와서. 그 서울에서 강남에서 싸이가 공연한 것은 어딜까요? 오래돼서 잘 기억하시려나? 원불교 속회장. 예, 예, 원불교 그 본당이라고 보면 돼요. 원불교. 불교에서 조금 파생된 그런 적일 텐데, 어쨌든 거기에 지금 싸이가 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142번이겠죠? 용산 전자상가. 예, 용산의 전자상가에 싸이가 그 용산 전자상가 오픈하는데 아마 가서 공연하나 봐요. 거기도 142번이에요. 자, 여기 구리에서 그 구리는 241번이겠죠? 광개토태왕 광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싸이가 공연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태왕 광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블로그를 좀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이요. 화삼 사태. 화삼 사태. 예, 여기는 이제 243번인데 43은 항상 이 4.3 사태 유족하고 연결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 43번이 어딜까요? 국립현충원, 국립? 현충원. 네, 국립현충원이 바로 43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립현충원이 43번인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대전현충원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전현충원은 그렇고 강북에서 43번은 어딜까요? 143번은? 김구 선생 기념관, 예, 예. 여기도 약간 그 스토리를 조금 같이 맥락을 통할 수가 있겠어요. 김구 선생 기념관이 바로 143번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까운 효창공원도 있고 숙명여대도 그 위치에 있어요. 거기가 전부 143번이에요. 자, 그냥 43번은 강남에 무슨 구라고요? 동작구, 동작구. 동작구에 있는 어디요? 현충원. 국립현충원, 네, 국립현충원이에요. 현충원. 강북에는 4.3 사태 유족들이 어딜 갔을까요? 김구 선생 기념관. 네, 김구 선생 기념관, 또 효창공원, 숙명여대 이런 걸 같이 뭉뚱그려서 43번이라 했거든요. 143번.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구리하남 광주에서는 어디로 갔냐면 동분홍에 왔어요. 동분홍. 자, 동쪽에 있는 9개의 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최고의 신의 정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그 돌아가셨던 그 왕들이 여기 다 이렇게 그 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군능 배우기 전에 뭐도 배웠죠? 서구론, 예, 동군능하고 반대 서쪽에 이제 능을 서구론, 배웠어요. 서삼능, 서울은, 서원능 뭐 이런 것들 서울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능에 서울은. 누가 묻혔는지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한양에서 이제 계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경기도 그러니까 한양에서 인근 지역에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 묘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9개의 릉인데 여기는 최고의 신의 정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뭐그 신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 죽은 영들의 그런 적이니까. 근데 대표적인 이 동굴릉이 유명한 게 그 조선을 세운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무덤을 위시해서 그 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그런 그 유적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자, 동군흥이 몇 번이라고요? 243번. 243번, 243번이에요. 여기에 누가 온 거예요? 제주 사삼사태 제주 유족들이. 사삼사태 유족들이 여기 동군흥에 참배하러 온 거예요. 아주 그 사삼사태 조상 중에 그 유족 중에 아주 이조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참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번은 제가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이전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저하고 대화하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기억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어디다 메모해놓고 이렇게 하시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이제 이거 들으시면서 메모하셨던 분들은 그 이전 것들을 막 보면서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도 아무튼 대단하세요. 그 교재도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대화하면서 했던 것을 잘 그래도 기억하셔서 제가 질문 드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냥 관심 갖고 계속 부담 없으니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도 써주시고, 이제 그런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